이번 대통령 구속 사태 강세현 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계속 지금까지도 불응을 했고 앞으로도 좀 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압수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당일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행동이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무언가 감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조사 거부가 이런 우려를 더 크게 보이게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전해드렸지만 이 구속이 이번에 좀 적법했는지 따지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아직 완벽하게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르면 오늘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다만 인용될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 계엄에 종사한 핵심 인물들은 현재 모두 구속된 상태죠. 그런데 내란 혐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만 풀어주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조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반대로 공수처 지금까지는 굉장히 무능하다 이런 비판에 시달렸잖아요. 이번 대통령 구속 성공하면서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부터 조직의 명운이 걸렸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수처는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음에도 꿋꿋하게 키를 잡고 수사를 했습니다. 만약 구속에 실패했다면 왜 너희가 나섰느냐는 책임론이 커지고 조직의 존재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그래도 구속에 성공하며 수사에 큰 고비를 넘겼고 무능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다음 달 초에 아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만약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엔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과거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두 사례를 살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었습니다. 아직 송치가 안 된 상황에서 판결을 예상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는 몰라도 내란죄만은 피하려고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세현 기자였습니다.